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자론 시간 가치를 구하는 자본 환원 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환원 계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현재 가치 계수, 약자로 현가 계수, 그리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미래 가치 계수, 약자로 내가 계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자가 연 5%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1년 후에는 1050만원이 됩니다. 이자가 50만원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1000만원은 내년의 105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 1050만원에 어떤 값을 구해서 현재의 돈 가치 1000만원을 구한다고 할 때 이 어떤 값을 우리는 바로 현재 가치 계수라고 부릅니다. 즉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돈 1000만원을 어떤 값을 구해서 미래의 돈 1050만원을 구한다고 가정할 때 이 현재의 돈을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는 어떤 값, 이것을 미래 가치 계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미래의 돈은 1050만원이며 그리고 현재의 돈은 1000만원입니다. 1050만원이 1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를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계수에서 1000만원, 현재 1000만원이 미래의 돈 10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를 구할 때 이 증가한 금액을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즉, 현가계수에서 이 이자율은 할인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에서 이자율, 즉 이것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가치계수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감채기금 계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돈을 한꺼번에 넣어 미래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 시 미래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에 일정 금액을 갖기 위해 매기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감채기금이란 감채, 빚을 줄이는 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채나 사채를 갖기 위한 준비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일시불의 내가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돈을 한꺼번에 넣고 미래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자율 10%를 주는 은행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는 10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하기 100만원, 1100만원이 됐습니다. 식으로 얘기하면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은 1100만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 1년 전에 받은 이 이자까지 합친 1100만원에 1년 지난 이 10%, 즉 110만원을 더해서 1210만원이 될 것입니다.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1년 전 금액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에다가 그리고 요 10%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 두 번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1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N년 후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 즉 현재 한꺼번에 넣은 돈에 이 이자율 10%라고 얘기했을 때 1 플러스 원금과 이자 0.1, 이것을 n번 곱한 금액이 바로 n년 후 찾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즉 이 1 플러스 r의 n승, 즉 이자율 r과
r을 n분 곱한 이 1 플러스 r의 n승을 우리는 일시불의 내과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연금의 내과 계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연금의 내과 계수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 시 미래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자율 10% 은행에 3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넣습니다. 단 연금의 내과 계수는 매년 말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즉 다시 말해 10% 3년 동안 1000만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는 이 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 1년 연말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년 넣었습니다. 1년 동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넣은 이 1000만원이 이자율 10% 돼서 11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합친 값은 새로 넣은 1000만원과 1년 전에 넣은 이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1100만원과 이번에 넣은 1000만원 합쳐서 2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2년 전에 넣었던 이 1000만원과 1000만원이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 즉 121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넣은 이 1000만원이 10% 이자가 붙어서 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00만원을 넣게 되면 이 1210만원 더하기 1100만원 더하기 1000만원, 즉 이렇게 해서 3년 뒤에 받는 금액은 3310만원이 됩니다. 이때 1000만원 곱하기 이 이자율 1 플러스 0.1 그리고 1 플러스 0.1의 제곱, 이 값을 우리는 바로 현금의 내과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즉 1 플러스 0.1 플러스 1 플러스 0.1의 제곱. 그러면 이 1 플러스 0.1 더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총 금액을 S라고 일단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 플러스 0.1을 한 번 더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1은 1 플러스 0.1이 될 것이고 1 플러스 0.1은 1 플러스 0.1의 제곱, 그리고 요 1 플러스 0.1의 제곱은 1 플러스 0.1의 3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곱한 이 금액에 요거를 빼줍니다. 즉 1 플러스 0.1 S 에다가 요것을 빼버리면 요 같은 것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1 플러스 0.1의 3승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S 더하기 0.1 했습니다. 이것도 S가 이렇게 없어졌어. 결국은 0.1S가 1 플러스 0.1의 3승의 마이너스 1. 즉, 그래서 연금의 내과 계수는 아까 요 위에 요 값을 식으로 나타낸 요 값이 됩니다. 즉, 0.1에 1 플러스 0.1 3승 마이너스 1. 즉,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이자율 R 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즉 N년으로 찾게 되는 금액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것이 바로
연금의 내과 개수가 됩니다. 그럼 감채기금 개수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일정 금액을 갚기 위해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감채는 빚을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고, 감채기금 개수는 공채나 사채를 갚기 위한 준비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년 후 3,310만원을 갚기 위해 이자율 10% 은행에 3년 동안 얼마의 돈을 매년 넣어야 할까요? 아까 연금의 내과 개수를 계산할 때 각 1,000만원씩 넣었을 때 3년 후에는 3,300만원이라고 되는 3,310만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3,310만원 되기 위해서 1,000만원은 1 플러스 아까 요 연금의 내과 개수를 곱한 금액이 바로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300만원을 갚기 위해서 매년 불입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식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즉 3,3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플러스 1 플러스 0.1의 제곱의 1. 즉 다시 말해 이 미래의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가 바로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불입금액에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곱하면 n을 찾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연금의 내과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금액 불입 시 n년 후 갚을 수 있는 돈, 즉 아까 얘기한 3,300만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 개수 역수인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을 한 것을 곱하면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식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인 이 값을 우리는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